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100일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폭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또 생후 2개월도 안 된 영아가 100일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국내 100일의 사망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100일에 폭증했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했었죠, 우리가. 네, 7월 기준으로 감염자 수가 7,000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번 달 첫 주 기준으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개월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셈이고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100배 이상 폭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폭증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률이 좀 줄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해외에서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유입이 된 걸로 추정이 되죠. 이것이 폭발적인 증상을 보이는 거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 해외 현황을 좀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올해 13만 명이 감염이 됐었고 사망자가 35명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감염자가 2만 명 넘게 발생을 했고 중국은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난해 1,400명이었는데 올해 3만 명 넘게 또 폭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 요인이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우리나라가? 건데요. 네, 더군다나 그 국내에서 100일해라는 질병은 전수 감시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에서 100일해다라고 진단을 하면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네, 더군다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PCR 진단이 보편화되고 또 검사가 빨리 되면서 어느 정도 관리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가령 뭐 100일해다라는 게 발견이 된다면 그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서 확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례도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조사가 잘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좋은 거죠. 파악이 잘 되고 있다. 파악이 잘 되는 것은 대처과 수립에도 중요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감염자 대부분이 지금 청소년 네. 이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7세부터 19세 사이인데 전체 감염자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목이 교내 100일의 발생 관련 주의 안내입니다. 또 부제가 그 코로나처럼 주말 확진자 추가 3명 발생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생긴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이 조금만 나서 결석을 해도 전화가 와서 혹시 100일이냐라고 물어본다던가 또 조금만 기침을 해도 빨리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5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출결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도 조금 늦은 대응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현재 그 국내 11세와 12세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100일에 같은 경우는 감염자랑 접촉을 했을 때 최대 90%까지 감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감염력이 센 강한 질병인데요. 이 학교나 학급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건 이미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증상이 없는 환자를 디딤돌 삼아서 그 취약군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질병이 100일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옛날처럼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 건도 해답은 예방접종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 100일해로 인한 세계 연간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1940년 그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미국에서도 매년 9,000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요. 이 예방접종을 추진하고부터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질병청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 임산부 예방접종인데요.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예방접종을 맞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질병청 양진성 과장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차 예방접종이 생후 2개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2개월 전에는 너무 어려서 네. 획일의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첫째 딸, 둘째 딸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 엄마가 항체를 만들어서 태아에게 전달해서 걔가 100일의 면역을 갖고 태어나야 2달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예방접종. 예방접종. 예방접종 합시다. 성인들도 예. 예, 요 얘기가 오늘의 결론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